안녕하세요. 여러 간들에 대해 간드러지게 알려드리는 간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보림 간호사님을 모시고 소아 중환자실 어떤 곳인지 어떻게 소아들을 치료하고 있는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보림 교육전담 간호사입니다. 소아중환자실에 근무하고 있는 신입 간호사들의 교육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애기들 좋아할 만한 옷이에요. 네, 귀엽죠? 그래도 이 파란색만 봐도 좀 울려고 하기도 그쵸. 하고요. 낯설어합니다. 소아중환자실 PICU 어떤 곳이에요? 소아중환자실은 총 24병상이 있고요. 격리실은 6병상, 개방형 18병상에서 총 24병상이 있고, 소아중환자 중에서도 내과계 환자들, 외과계 중환자, 소아응급중환자실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맞네요. 어떤 경우에 소아중환자실 가게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선천성 기형을 가진 소아 청소년기의 환자들이 많이 오고 있고요. 선천성 심장 기형, 네. 소아 호흡기, 뇌신경, 뇌이장관계 질환을 가진 환자들, 소아 암 질환, 그리고 장기 이식을 받은 환자들, 간 이식 환자들이 이식 환자 중에서는 가장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소아 청소년기에 집중 감시나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도 같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앞선 편에서 외과계 중환자실 편이 있었는데요. 소아중환자실 혹시 연령 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소아 청소년기의 환자를 보게 되는데요.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신생아도 오게 되고요. 선천성 질환을 전문으로 보시는 교수님의 외래를 보고 있고, 네. 집중 치료가 필요해서 중환자실 케어가 필요하다면 수술하고 나서 성인이 되어도 PICU로 입원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연령 제한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군요. 간이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 소아중환자실을 사용하게 되는 며칠 보통 있게 되나요? 소아 환자들은 간 크기와 그 혈관이 굉장히 작기 그렇죠. 때문에 네. 성인들처럼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딱 네. 정해놓기는 조금 힘들고요. 혈류가 잘 흐르는지, 이식 후에 어떠한 부작용이라든가 호흡하는 거라든가 잘 먹고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날짜를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부작용이 없다면 일주일 이내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일반 병실과 어떻게 다르길래 간이식 초반에 이렇게 소아중환자실에 있게 되는 건가요? 시설적으로는 헤파 필터가 시스템적으로 있어가지고 공기 청정도 해줄 수 있고요. 1인 음압 격리 병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감염에 취약할 수 있는 이식 환자들에게 도움이 유리할 되고요. 수 있겠군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의료 장비들이나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많은 경험이 있는 간호사, 의사 선생님들께서 항상 환자 옆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있습니다. 한 명의 간호사님이 몇 명의 환자를 보게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2명을 보고 있고요. 병상 수나 네. 환자 중증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래도 성인과 좀 다르게 말을 못할 수도 있는데 불편한 사항도 있고 할 때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나요? 막 울기만 하나요? 네. 아기가 울 때 아파서 우는지 배가 고픈지 엄마가 보고 싶은 건지 그런 것들을 감별하는 게 어렵고요. 아기들 표정도 자주 봐야 되고 안아주고 될 수 있으면 좋아하는 캐릭터 영상 태블릿 PC로 좀 보여주기도 하고요. 시간을 내서 많이 옆에 있어주는 수밖에 없죠.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말 그대로 정말 아이의 엄마가 되는 거네요. 표정만 봐도 애가 어디가 불편한지 알 수가 있겠네요. 네. 아이들이다 보니까 엄마나 아빠가 보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외과계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상주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소아중환자실 마찬가지인가요? 면역 억제제를 장기식 환자들은 먹기 때문에 네. 감염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면회 객과 면회 시간을 제한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보호자분들이 손위생 잘 하고 보호장구들 잘 착용하고 환자 옆에 오실 수 있고요. 아기 식사를 한다거나 혹시 재우는 먹여주는 것도 거. 도와주실 수 있고요. 감염 대응 체계 네. 때문에 지금은 온라인 비대면 면회에서 화상 면회 많이 하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이죠? 네네. 이놈의 코로나.
시기는 어떻게 돼요? 젖병이나 뭐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될 텐데 그것도 그러면 간호사님들께서 직접 먹여주시는 건가요? 네. 외부 식사는 반입이 금지고요. 처음에 장기 이식 환자들은 면역 억제제를 먹기 때문에 맞아요. 적윤 식사를 먹게 돼요. 어린아이들은 물 먹고 이제 분유 먹고 시작을 하게 되고요. 조금 큰 애들은 죽 먹고 밥 먹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면역 억제제 그 밖에 간이식을 하고 나면 약들이 상당히 많은데 약들을 다 어떻게 먹어요, 애들은? 면역 억제제 먹는 게 힘든데요. 네. 특히 면역 억제제라고 하면 매일 정확한 용량을 정확한 두 번. 시간에 12시간 간격으로 네. 공복 시간에 꼭 먹는 게 네, 굉장히 네. 중요하죠. 그것 때문에 또 식사 먹는 시간도 조정을 해야 되고요. 네. 시간 맞추는 게 어려운 것 삼키지 같아요. 못하는 애들도 있을 텐데. 갈아가지고 콧줄로 해서 우선은 먹고요. 네네. 이후에 불편함이 없다 그럼 입으로 먹게 됩니다. 아무래도 어려우실 것 같은데 네.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조그만 아기들이 숨 쉬는 것도 힘들고 아프고 뭐 보호자들이랑 떨어지기 힘들어하는 것도 보기 힘들죠. 매일 힘들고요. 가장 어려운 거라고 보면 최선을 다해서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뭐 무력감을 느끼고 보호자들을 어떻게 말과 행동으로 위로해야 될지 그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네. 그만큼 보람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람을 가장 많이 느끼세요? 바쁘고 힘든데 애기들이 이렇게 빵긋빵긋 웃어주면 기분 되게 좋고요. 생사를 넘나들면서 네. 막 몇 달간 있었는데도 몇 년 지나다 보면 건강해져가지고 일반 학교 잘 다니고 외래에 왔다가 중환자실 한번 들려가지고 감사하다고 네. 얘기하기도 하고 이러면 보람을 크게 느낍니다. 간이식 환자 같은 경우에 간이식 받고 드라마틱하게 정말 좋아져서 태어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네. 보람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랬던 애가 예뻐져가지고. 하얘져가지고. 네네. 그죠? 마지막으로 아이들 그리고 보호자분들에게 이런 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을까요? 울지 말고요. 소중한 아기들이 많이 아프고 낯선 곳에 맡기시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잘 있을 수 있도록 많은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고 있으니까 많은 걱정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호자분들이 많이 걱정할수록 아기들도 더 많이 겁을 먹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을 더 많이 믿어주시고 강인하게 힘내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진들을 향한 작은 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 이번 기간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말 그대로 또 다른 엄마처럼 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아이들 하나의 소중한 생명들 많이 살리는데 크게 이바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